자, 이번 시간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코드를 제가 여기다가 뭐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일단 코드를 작성했을 때 얘네들 그러니까 HTML 상에서는 띄어쓰기가 딱 한 칸까지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요 사이를 많이 벌리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를 뭐 띄어쓰기를 막 많이 해요. 자, 많이 한다 해도 여기 이제 렌더링 된 결과는 뭐다? 딱 한 칸까지밖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띄어쓰기라는 것도 한 칸까지밖에 적용이 안 되고, 그 다음에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떤 텍스트를 밑으로 내리고 싶다. 그러니까 안녕하세요가 나온 다음에 저는이라는 요 텍스트가 그 밑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이거를 가능하게끔 만드는, 즉 엔터키를 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BR 태그다라고 보시면 돼요. BR 태그다라고 보면 되는데, 이 BR 같은 경우는 닫는 태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닫는 태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셀프 클로징 태그다라고 얘기해요. 셀프 클로징. 이런 거를 셀프 클로징 태그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닫는 태그가 존재하지 않는 뭐 태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다?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어쨌든 BR을 하나 쓰니까 이 저는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온다? 안녕하세요가 나온 다음에 그 밑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뭐 저는 뭐 홍길동입니다라고 이렇게 썼어요. 자, 그러면 BR을 한 번 더 쓰면 어떻게 될까요? BR을 한 번 더 쓰게 되면 띄어쓰기가 한 번 더 됩니다.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아니라 엔터키가 한 번 더 입력이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. BR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BR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사용을 하게 되냐라고 보면 텍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. 어떤 뭐 사이트, 웹사이트 내에서 어떤 이제 문장을 넣어가지고 그 문장에 대한 설명, 어떤 뭐 배너에 대한 설명, 그런 것들을 작성할 때 BR이라는 걸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문장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데 그때는 이제 BR을 써가지고 엔터키를 주는 효과를 부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BR은 뭐 별거 아니에요. 그냥 BR을 쓰게 되면 엔터키를 주는 효과와 같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자, 근데 이제 BR을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, 자, 여러분들이 링크를 거는 태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여기다가 저는 네이버가 좋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썼어요. 자,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뭐예요? 그냥 뭐 얘를 누른다 해가지고 링크가 뭐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자, 그래서 저는 네이버라는 녀석을 클릭을 했을 때 얘가 이동되게끔 만들고 싶다. 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한글, 워드 사용을 해보신 분들 어떤 텍스트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건다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? 그러면 하이퍼링크를 걸게 되면 그 특정 텍스트를 클릭하면 연결되어 있는 링크로 이동이 되잖아요.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A 엘리먼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A 엘리먼트. 그래서 저는 이 네이버라는 거를 A 엘리먼트로 감싸줬는데, 근데 네이버 A 엘리먼트는 그냥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HTML 태그는, 그러니까 다시 모든 HTML 엘리먼트는 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. 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, 근데 뭐 각각 공통적인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마다 고유로 갖는 속성들이 있는데, 이 A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href라는 속성이 있습니다. href라는 속성이 있는데 속성을 쓰실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기 이제 href가 속성명이고요. 그 다음에 는이 구분자, 그 다음에 큰 따옴표가 뭐냐면 속성 값이에요. 이거 작은 따옴표 쓰시면 안 돼요. 무조건 큰 따옴표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,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바로 어떤 특정 속성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링크를 걸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페이지가 있다고 하면 그 페이지의 경로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간단하게 네이버라는 링크를 걸어볼 거예요. 그래서 https www.naver.com 이런 식으로 쓰는데, 자,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성했을 때 여기 보면 A 엘리먼트로 감싼 텍스트가 어떻게 되겠냐면
색상이 바뀌어요.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냐면 모든 엘리먼트는 엘리먼트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CSS 기본값이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A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CSS 기본값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글자가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밑줄이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만드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A를 다른 이제 텍스트처럼 똑같이 그냥 검은 글씨에 밑줄 없는 텍스트로 만드는 게 가능하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. 자,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이버라는 녀석한테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A 엘리먼트는 기본적으로 손가락 표시가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뭔가를 클릭을 할 수 있게끔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. 이런 걸 커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클릭하면 이동이 될 것 같지만 이동이 안 됩니다. 그건 왜 그러냐면 원래 이동이 되는 게 정상인데 그냥 코드펜에서는 특정 링크로 이동을 했을 때 보안상의 이유로 이런 식으로 막아놨어요. 그냥 이걸 이동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시프트 7을 동시에 누르면 컨트롤 시프트 7이 뭐냐면 재렌더링이에요. 재렌더링.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7을 딱 3개를 같이 눌러야 돼요. 컨트롤 눌렀다가 시프트 눌렀다가 7을 누르는 게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7을 딱 누르게 되면 화면이 재렌더링 되면서 이 ASML이 다시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여기다가 뭘 써줄 거냐면 여기서 이제 큰 따옴표 한 다음에 띄어쓰기 하시고 붙여쓰지 마시고 띄어쓰기 하세요. 여기다가 타겟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는 쓰시고 큰 따옴표 쓴 다음에 언더바를 쓰셔야 돼요. 언더바 어디 있냐면 숫자 그러니까 위쪽 키보드 0 오른쪽에 언더바 시프트 누르시고 대시를 누르면 언더바가 나옵니다. 자,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블랭크라는 속성이 있습니다. 타겟 블랭크라는 속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타겟 블랭크라는 걸 걸고 얘를 클릭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, 오타 났죠? 타겟이에요. 타겟. 자, 오타를 주의하세요. 자, 타겟 블랭크라 쓰시면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새 창으로 열려요.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트 이용하다 보면 어떤 링크를 어떤 녀석을 클릭을 했는데 새 창으로 열리는 게 다 뭐가 걸려 있는 거냐면 타겟 블랭크라는 속성이 걸려 있기 때문에 클릭을 했을 때 새 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작동을 하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너무 귀찮죠?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타겟 블랭크는 여러분들 만들어 줘야 되는데 href 같은 경우 여러분들 A 쓰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탭 쓰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굳이 저는 단계별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작성하실 때 A 탭 해가지고 href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겟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A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플레임으로 따지면 앵커 태그라고 얘기하거든요. 앵커라는 게 앵카 뭐 영어로 이제 앵카라고 하는데 앵카는 이제 의미는 닷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닷. 왜 닷으로 지었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닷이라는 의미고 A라는 녀석의 플레임은 앵커 태그다라고 얘기하는데 뭔가를 이제 이동시킬 때, 뭐 클릭할 때, 뭐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엘리먼트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. 자,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질문, A 엘리먼트는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뭘까요? 여러분들 지난번에 디스플레이 개념에서 블럭과 인라인 블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블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? 블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얘가 블럭이었으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. 자, 여기다가 A한테 디스플레이 블럭이라고 써볼게요. 자, 블럭이라고 쓰는 순간 모양새가 바뀐다 안 바뀐다?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. 보이시나요? 이건 왜 그렇죠? 블럭인 녀석은 너비가 일단 최대고 세로 배열이면서 한 줄에 하나씩 다 차지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,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뭐예요? 이런 식으로 가로 배열로 나온다는 거는 A 엘리먼트가 뭐다?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정확한 거는 나중에 이제 그 둘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얘는 디스플레이가 뭐냐면 인라인입니다. 인라인이라는 디스플레이 속성도 있어요. 나중에 인라인과 인라인 블럭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냥 어차피 인라인도 마찬가지고 인라인 블럭도 마찬가지고 너비 높이가 최소인 건 똑같습니다. 너비 높이가 최소고 그 다음에 가로 배열로 나온다.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라인 요소는 무조건 본질이 글자입니다. 글자. 하나의 텍스트로 취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하나의 텍스트로 취급된다. 뭐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실습을 하면서 계속 해볼 건데 자,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정리하면 뭐다? 방금 BR이라는 거 배웠죠? 자, BR이라는 건 왜 쓴다? 내가 엔터키를 치는 효과와 똑같이 주기 위해서 그래서 BR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A 엘리먼트는 왜 쓴다?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링크를 걸 때 사용한다. 근데 이제 코드펜에서는 링크를
걸고 나서 클릭하면 이동하는 게 막혀 있기 때문에 타겟 블랭크를 넣어줘야 된다. 근데 또 이제 안 그런 것도 있어요. 링크를 걸었을 때 이동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각각의 그 사이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타겟 블랭크를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BR이라는 걸 뭐라고 한다? 셀프 클로징 태그, 닫는 태그가 존재하지 않는 태그다. 단독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BR과 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.